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요즘 농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농막을 구매하시는데요. 그런데 혹시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농막 신고부터 정화조 설치, 전기 설치, 수도 설치 등 농막 설치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주거용 숙박을 제외한 취사 및 휴식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농막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농막 설치 과정과 순서를 알아볼까요? 농막을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농막 신고입니다. 농막 신고를 할 때는 크게 4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 평면도,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농막에는 존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고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막 존치 기간에는 오늘이 만약 2021년 10월 1일이면 3년 뒤인 2024년 10월 1일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신 업체에 요청하면 제공해 줍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손으로 직접 그리실 수 있는데요. 농막의 크기, 화장실의 크기, 출입문의 위치와 창문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입니다.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는 간단히 말해 농지에 농막을 놓을 위치를 지도에 그리는 건데요. 이것도 직접 손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켜시고 농막을 설치하실 지역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지도 오른쪽에 있는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그러면 오른쪽 약간 밑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인쇄를 하시고 그 위에 농막을 놓으실 위치와 출입문의 위치를 그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막을 이쪽에 설치할 거라면 여기에 그리시고 출입문을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직접 시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세움터로 하시는 경우 먼저 인터넷에 세움터를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신고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농막을 설치하실 지역을 선택하시고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혹시 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다면 일주일 이내에 신고 필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럼 이제 2번째로 농막을 구입합니다. 사실 농막 구입을 먼저 하시고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셔서 그 지역의 정확한 설치 기준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매를 하고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규정에 맞지 않아서 재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꼭 구매를 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하시거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막을 구입하셨다면 성수기가 아닌 경우 제작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동안에 토목공사 및 수도,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토목공사와 수도, 정화조 설치를 하시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거나 수도,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포크레인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작업을 끝내면 포크레인을 2번 부를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토목공사를 할 때 수도공사를 정화조 설치보다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토합에 의한 손상이나 비가 올 경우 정화조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조에 물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도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도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지자체의 수도과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 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농막의 시공할 부분까지 인입공사를 해야 하고, 만약 수도가 없을 경우에는 농막 주변에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면허가 있는 업체에 맡기시면 업체에서 신청 및 수질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하수 작업은 지하수를 팔어 내려가는 깊이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는데요. 소공은 약 160에서 280만 원, 중공은 430에서 600만 원, 대공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인데요. 현재 정화조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어떤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어떤 지역은 농막용 임시 정화조가 아닌 정식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정화조의 크기만큼 주택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설치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면 정화조 전문 시공업체에 맡기시면 되고, 비용은 대략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토목공사와 수도, 정화조 설치를 다 했다면 다음으로 농막 및 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국전력에 전기 공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 설치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하며 농막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는 날에 맞춰서 전기 기사님과 일정을 잡으시면 전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인입 공사 비용은 60에서 100만 원 정도이고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한 곳 주변 200m 이내 거리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없는 경우엔 거리가 1m 늘어날 때마다 4, 5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농막 설치 과정과 순서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도로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가 있거나 급커브길이 있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창준 이동식 주택은 농막을 구매하시기 전에 설치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로드뷰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전시장에 방문해 보셔서 상담받아 보세요.